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한 경기 더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네, 3대2로 대전이 서울을 잡은 경기를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아, 여기 스탠드를 켜놨더니 얼굴이 굉장히 그림자가 지네요. 네. 제가 원래 그 대전 리뷰를 하겠다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본업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늦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또 대전이 또 서울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리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 일단 뭐 그 대전이 요즘 잘하고 있다를 별개로 하더라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번 경기가 이제 서울 팬들한테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결과이셨을 것 같고, 대전 팬들한테는 야, 우리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좀 판단을 유보하시라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두 팀의 어떤 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거는 뭐 동감할 수 있지만, 조금 유보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일단 말씀을 좀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뭐부터 말씀드릴까 싶었는데, 저는 일단 뭐 어찌됐든 승리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대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리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지금 이 화면에도 띄워놨지만 승격팀처럼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흐름이 워낙 좋고 무패잖아요. 5경기에서 무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지난 시즌에 제가 이제 또 부천에 나름대로 애정이 있는 사람이고, 이부 리그를 그래도 좀 챙겨보는 사람으로서 대전 경기력이 올해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봤던 대전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대전 경기를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친구들한테 아니 뭐 대전에 무슨 일 있었대? 이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다 설명드리면, 지난 시즌에는 사실은 제가 여기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대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전이 멤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멤버만 봐도 뭐 이진현 선수도 있죠, 공민현도 있죠, 또 이현식도 있죠. 지금 이제 뭐 영입해 온 뭐 티아고도 있죠, 조유민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작년에도 이제 티아고 없었다고 하다가 조유민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레안드로도 그래 이브릭에서 좀 잘하는 선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지석 선수 작년 없었구나. 뭐 서영재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누구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주세종 선수도 이제 영입했었죠. 요즘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멤버가 이제 개개인 자체가 일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이 팀이 굉장히 멤버가 좋았다. 이제 그거를 누구나 알고 그 개인기량 겪어보면 선수들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대전 만난 팀들이 내려선 팀들이 많았습니다. 광주 정도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선 팀들 상대로 대전이 활로를 열지를 못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개인기량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답답한 경기들을 치르는 경기들이 많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이제 대전이 일부 리그 올라왔으니까, 그 시즌 초에 제가 프리뷰 할 때, 뭐 멤버가 좋은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일부 리그에서 경쟁할 멤버를 갖춘 건 맞는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지난해랑,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하고 너무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리그 올라와서 본인들의 어떤 위치가,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선 최강자의 위치였다 그러면, 일부 리그에서는 경쟁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 위치에 간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하고 템포 자체가 되게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조금 더 발전해야 될 점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골 장면, 그 첫 골이 이제 자책골로, 서로 자책골로 기록이 됐을 텐데, 그 장면이 제가 보기엔 이번 시즌 대전을 가장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사실은 대전의 공격 전개가 그렇게까지 아기자기하다고 느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템포가 굉장히 느렸고, 모든 선수들이 그 패스를 하기 전에 한 2번에서 3번씩 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공이 느리게 돌고 수비 조직을 깨는데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좀 차이가 뭐냐면, 노리는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자주색이랑 그 청록색이 없어가지고 연두색을 해놨거든요. 이 초록색이 이제 대전이라고 해봅시다. 지난 시즌에는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경기들이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전이 이쪽으로 공격한다고 봤을 때,
그죠? 이쪽으로 공격한다고 봤을 때 주로 본인들이 이쪽 라인에 올라와 가지고 요렇게 가둬 놓고 상대가 요렇게 인제 버티고 있으면 요거를 뚫어야 되는 상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가 워낙 촘촘하니까 이쪽에 들어와야 혹은 인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좀 속도도 살린 공격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워낙 이렇게 상대들이 또 K리그 2에는 진짜 이렇게 내려선 축구를 잘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려서는 다 잘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웠는데 이번 경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한 팀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그림은 여기다 적어놨지만 아마 거의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이 뒷공간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고 이거 쓰는 거에는 하여튼 대전이 이번 시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수원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 경기들에서도 그렇고 이 뒷공간 라인 쓰는 거를 그 라인 쪽을 깨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좋아진 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패스 템포들이 되게 좋아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뭐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 윙백입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 선수한테 들어가는 거를 여기서 원터치로 내주고요. 원터치로 내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많이 나가요. 대전의 공격 전쟁을 잘 보시면 대체로 이렇게 나갑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게 뭐 후방에서는 이렇게 나가요. 여기 들어가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원터치로 내줍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나가요.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도를 붙여야 된다고 싶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횡패스를 돌면서 횡패스를 좌우로 돌면서 찾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직선적으로 패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다 패스가 일로 나가고 공을 할게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면 일로 나가고 이게 일로 넘어가는 형태. 이게 굉장히 지금 대전의 그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 경기 그 첫 번째 골에서도 거의 이런 식으로 나가요. 여기서 앞으로 보냈을 때 그걸 주변에 있는 선수한테 리턴을 내주고 고개 나가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기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일로 내줄 때 여기가 출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내주는 또 있는 거고 방법이 많아요. 방법은 많은데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이 공격 전개를 이쪽에서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뛸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 상대로 다른 그 대전을 상대로 많은 팀들이 라인을 올려놓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뭐 두려워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팀들이 높여놓고 경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이 뒤에다가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받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들어가는 선수들이 많다. 요게 지금 대전의 그 속도를 높이는 볼맛이 나게 하는 축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여기다만 나간다 그랬는데 이게 뭐 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일로 올라오면 되니까. 그럼 막 따라오겠죠. 그럼 일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여기는 컷백으로 들어가. 방법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어떤 이 대전 전술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거는 요 라인을 깨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그림 못 그렸는데 여기 있는 잡혀 있는 최종 라인을 앞에 있는 공격수 3명 정도에다가 이제 윙백들까지 해가지고 공격에 가담할 때 이 라인에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으면서 질주하면서 깨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대전의 공격은 이 뒤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 발 앞에 연결되면서 모든 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전개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프더볼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템포가 간결해요. 본인들이 점을 잡고 있을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쉽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툭툭툭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없고 잘 잡았을 때는 이제 이쪽에다 발을 밀어넣고 이런 걸 잘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수비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술 자체도 제가 여기는 이렇게 배치를 해놨지만 사실상 수비할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5-2-3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서요. 처음에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이 나가면 이제 여기가 빨리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설 때가 많은데 최전방의 숫자를 늘려놓고 여기서 끊었을 때 나가는 게 간결하게 나가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선수들을 제가 출발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대시를 시작하는 선수들 앞에 공을 연결하면서 대전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중위권들
그다음에 이제 승격팀이라고 할 만한 팀들이 전형적으로 삼는 역습 축구 중에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거 자체가 좀 완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나가는 팀들이 또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역습을 한다 그러면 드리블러 외국인 선수 한 명한테 맡겨놓거나 아니면 뭐 힘 좋고 떡대 좋은 선수한테 맡겨놓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의 대전 같은 경우는 나가는 템포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간결하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조금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전이 이제 올라온 지가 얼마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파악에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해요. 네, 어찌됐든 대전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전술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보완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요런 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조윤민 선수가 오늘 이제 세트피스 득점을 했으니까 그런 장면들도 좋은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대전이 여전히 이제 좀 상대가 내렸었을 때는 조금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더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후방에서 공격이 안 풀릴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리드를 잡고 있고 할 때 전방 압박이 들어올 때 단순하게 좀 때려주는 패스들이 조금 아직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이 멤버가 괜찮고 하니까 이제는 뭐 이번 시즌은 일단 생존이 목표겠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위치를 위해서 가야 될 텐데 그러려 그러면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하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게 뭐 K리그 3위, 4위 할 정도의 축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그러니까 아침에 꾸준히 나갈 정도의 축구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K리그에서 잘하려고 하는 팀들은 다 역습으로 하는 팀들이 기본적으로 중위권에 다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더 잘하려고 그러면 울산이나 포항처럼 하는 팀들이 결국에는 위에 갑니다. 예, 물론 포항 오락가락하지만 그건 이제 선수단 구성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결국 울산이나 포항처럼은 지금의 울산이나 포항처럼 해주는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역습 나가는 거는 너무 좋은데 요거 이상 가는 건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또 굳이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즌에도 많이 못 보였다. K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좋은 전력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도 못 보여줬던 축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전이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리그 1에는 이렇게 살아남는 게 굉장히 영리하고 또 실리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제 아침에도 나가야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럴 팀이 되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주도적인 축구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급하진 않다.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급하지 않고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티어를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해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수층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늘도 그 배준호 선수랑 그 13번 선수 이름 누구였죠? 아, 저 이름은 전 까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전병 까먹었어요. 네. 그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둘 다 어린 선수들인데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고 들어오는 그 백업 선수들도 오늘 레안드로도 안 나왔는데 공민현 선수가 들어온다거나 뭐 후반에 이현식이 들어온다거나 벌써 멤버가 좋아요. 딱 봐도 이현식이 들어오고 또 누구 들어왔죠? 김민균 선수. 김민균 선수가 후반에 굉장히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공격에서도 막 허스 플레이도 하고 막 살려내가지고 만들고 막 그런 것들 되게 잘해줬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대전이 확실히 이게 멤버가 좋은 팀들은 이런 게 좋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격팀으로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고 승격팀답게 되게 잘하고 있다. 승격팀답게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왔잖아. 그러면 한번 매운맛 좀 봐야지 이렇게 해서 상대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서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볼까 해요. 서울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4-4-2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잘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승 2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서울처럼 축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안익수 감독님 팬인 것처럼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잘하는 더 좋은 축구, 더 고급 축구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운 축구를 시도하는 팀들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제가 뭐 FC 서울 응원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FC 서울 우승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천이 승격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응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주도적으로 하는 축구가 그만큼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울산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고 예전에도 이제 전북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최강희 감독 계실 때는 전북처럼 축구해야 된다. 라인 높여놓고 상대를 어떤 방식이든 두드려 가지고 그 골문을 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상대 팀도 다 프로팀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제가 여기 지금 잡아놨지만 여기도 대전도 수비 라인이 상당히 좋죠. 안톤도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데이마크가 좋고 좋은 선수더라고요. 그다음에 조유민이 지키고 있고 김민덕 선수도 높이가 있고 이런 선수다 보니까 여기가 김민덕 선수도 원래 뭐 울산 시티였으니까 뭐 아시잖아요. 여기 3백 굉장히 좋은 팀이고 그다음에 여기 오재석하고 서영재 그다음에 후반 되니까 이현식하고 오재석 벌써 여기가 지금 다 1부 리그급으로 5명을 꾸려놓고 나면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도 제가 보기에는 대전 그 이민성 감독님도 수비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런 쪽은 밸런스를 진짜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 수비가 되게 단단합니다. 근데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참 뭐 다른 팀을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거를 공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대체로는 해주 축구를 합니다. 외국인 선수한테 해달라고 해요. 야, 네가 뚫어줘.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위험 지역에다 때려놓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역습을 하는 거죠. 공 뺏기면은 본인들 내려옵니다. 라인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놓고 대전에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본인들이 이제 오히려 역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K리그 2에 있는 팀들이 지난 시즌에 대전을 상대했던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축구를 뭐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게 본인들의 선택이고 그것도 이제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욕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는 저는 그런 경기들을 가서 보면 저는 좀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잘하는 팀도 너무 신중하고 전력이 강한 팀이 너무 신중한 거예요. 왜냐면 골 먹으면 피곤해지니까 너무 신중하게 만들려고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 선수들한테 맡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대전도 지난 시즌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은 평가를 안 내렸던 거거든요. 드리블러 레안드로한테 해줘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지난 시즌 대전 좋게 안 보는 이유가. 근데 서울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뭐 지금 사실 뭐 드리블러가 나상호 선수가 있으니까 나성호 선수한테 슬로 플레이 시켜놓고 나머지는 수비를 단단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제가 그래서 굉장히 서울을 응원을 많이 하는 거죠. 서울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는 뭐 여기를 많지 4사 이렇게 보니까 442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수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부터 본인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경기를 많이 시도를 한다. 네. 그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이거는 또 제가 오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 대전도 수비가 낮진 않아요. 대전도 항상 이렇게 낮게 서는 건 아닙니다. 올라올 때는 여기서 공을 뺏어가지고 공이 앞으로 딱 전개가 되잖아요. 이거 말씀드리고 서울 얘기 마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공이 딱 나가게 되면 조유민 선수를 중심으로 조유민 선수가 굉장히 수비 라인 컨트롤 잘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거를 쭉 따라가지고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본인들이 공격수들이 한 여기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최종 수비 라인이 여기까지 이미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수비를 잡을 때는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 라인부터. 그래서 버티고 있다가 상대 공을 돌리면 조금씩 내려가면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우리도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그러니까 라인 조정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어떤 신호죠. 제가 지금 대전을 너무 수비적인 팀인 것처럼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 첨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서울이 전체적으로 대전한테 오늘 3골이나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세트피스에서 1골 주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2골은 오픈플레이에서 줬는데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이 수비 라인을 올려놓고서라도 우리가 너희를 먼저 뚫겠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너희가 들어오는 걸 기다려서 그냥 반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먼저 공략하겠어. 라고 하는 게 보이는 축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인 축구. 이거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목에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안 쓰려고 했지만 이게 강팀이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FC 서울이 지난 시즌 보여준 순위랑 별개로 FC 서울이라고 하는 팀들 이 팀의 팬들이 원하시는 그 위치, 그 위상 그리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뭐 3위 내지 4위 최소 그다음에 이제 울산하고 전북이 돈을 많이 쓰니까 그것까지 못하더라도 3, 4위에서 그대로 호심탄통 노릴 수 있는 팀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축구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게 자리만 잡으면 꾸준하게 상위 스플릿에 들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역습을 하는 축구는 그 해에 운이 좋고 선수가 누가 잘해주고 그러면은 6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수비적인 축구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5, 6, 7, 8에서 노는 팀을 원하냐?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가능성을 노릴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지금 서울이 하는 축구를 좀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도 있죠, 아직은. 그래서 오늘도 인터뷰 보니까 닉스 감독님이 오늘 패배에서도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아, 아직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조금 저도 의문이긴 해요. 빌드업이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기성용 선수가 이제 이쪽에서 있는데 그 팔로세비치가 이제 좌우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 허리 두 명이다 보니까 조금 허리 싸움이 잘 안 되는 감이 있고 기성용 선수도 예전처럼 이제 활동량이 많지가 않고 또 순발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거가 이제 익숙지가 않죠. 약간 어떻게 보면 투미들에서 뛰는 게 투미들이 그러니까 미들 두 명이 나오면 되게 할 게 많아요. 많이 뛰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기량이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 중반이라던가 이런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형태가 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미드필더가 이제 팔로세비치가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황의조나 나상호 선수가 이제 받아주러 나오고 근데 이거는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이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성용 선수가 이제 공을 조금 받으러 내려오면은 사실 뭐 팔로세비치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황의조 선수도 내려와주고 뭐 일류첸코 좀 주로 앞에 있더라고요. 나상호 선수랑 이제 오늘 좀 왼쪽에 누가 나왔죠? 임상엽 선수랑 이렇게 나오고 전반전 한 30분께 제가 오늘 경기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수일 선수 후반에 전반전에 교체된 다음에 되니까 이쪽에서 공 돌 때 임상엽 선수가 빨리 내 뒤로 오라고 이쪽으로 더 올라와서 공을 잡으라고 제가 손짓하는 걸 봤어요.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 위치가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게 상대팀 전술마다도 다르고 본인들이 이제 그 맞춰가는 것도 새롭게 더 맞춰가는 것들이 있는 와중이잖아요. 지금 5라운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일리가 그러니까 임상엽 선수가 이쪽에서 움직이면서 박수희 선수한테 일로 올라가라고 했던 이유가 전 되게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빌드업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넓게 서면 제가 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지난 시즌에 일로 들어가면 항상 사고가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를 이제 바짝 누군가가 달려들어서 압박하면 여기서 공 뺏긴 다음에 역습 주는 걸 굉장히 많이 봤죠. 여기 아니면 이제 약간 조금 불안하게 이쪽에 넣다가 이걸 잘리던가 이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번 시즌에는 그런 쪽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빌드업하다가 실수하는 걸 좀 줄이려고 하는 형태인 것 같고 오히려 이쪽에서 조금 이제 사고를 많이 쳐보자 해서 이제 그 투톱을 세워놓고 앞쪽에 붙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공이 이렇게 다시 옮겨볼게요. 이제 대전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틀어 잡고 여기 숫자가 딱 봐도 많잖아요. 측면 쪽으로 전개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딱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이 선수가 여기만 이렇게 서 있으면 사실은 패스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엽 선수가 도와주러 옵니다. 그리고 4사이의 형태로 봤어도 4사이에서 여기 이 선수 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이쪽에 있을 수는 없고 결국엔 언젠간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받으러 이런 식으로 돼야지 위협적인 전개를 할 수 있게 주변에 이제 숫자를 늘릴 수 있겠죠. 여기랑도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근데 이때 이제 임상엽 선수가 부르더라고요. 박수일 선수를. 어디로 부르냐면 제가 봤던 건 그거였어요. 여기서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로 오라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서 평범하게 여기서 공을 맞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그럼 이게 뭐 일로 다시 가겠죠. 그러면 이 선수 다시 오겠죠.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임상엽 선수 분명히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걸로 느꼈거든요. 근데 공은 박수수 선수 여기서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패스길은 그대로 열려 있어요. 여기랑 이거 둘 다 여기 원래 박수수 선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릴 때. 그러면 이 선수한테 안 걸리는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박수수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으면 차이가 뭐냐면 아까 여기서 공을 잡으면 이 선수가 여기를 수비하러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 없는 상태에서 미리 요만큼 처음엔 여기 있다가도 받으려고 하면서 전진을 해가지고 여기서 받아버리면 이 선수를 떼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여기서 쫓아가는 거는 이거는 이미 늦었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오게 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민상엽이 열리잖아요. 여기 뛰기 좋잖아. 예를 들면. 요렇게 하는 게 지금
그 서울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축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쪽에 공이 들어갔을 때 뭐 팔로스비치가 앞으로 움직여준다거나 오늘도 이제 삼각형 대형 좀 돌더라고요. 잘 안 됐긴 했는데 이 삼각형이 좀 돌더라고요. 예,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서울이 지난 시즌에 조금 그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아기자기한 전개에다가 조금 이제 형태를 바꿔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았고 그 후반전에도 이제 권한규 선수가 들어오면서 3백 형태로 바꿨죠. 여기를 3백으로 바꾸고 여기를 이렇게 그 박수희라고 김진현 선수를 전진시키는 형태를 세워놓고 이제 중원을 좀 늘리는 거죠. 나상호를 안으로 좁히면서 이렇게 바꿔버리고 3-4-3에 가까운 형태 뭐 3-4 뭐 황의조 선수가 있었고 박동진이 같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이런 형태를 바꾸면서 아까랑 보면 형태가 비슷하죠. 기성 선수가 내려왔을 때처럼. 근데 대신에 기성용이 안 내려와도 될 수 있게 뒤를 셋으로 늘리면서 권한규 선수 들어온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바꾸면서 계속 지금 그 공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지난 시즌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제 그 어떤 시행착오를 피해가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장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방향성은 좋다고 봐요. 방향성은 좋은데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그 디테일을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 그 디테일을 잘 맞춰서 결과를 보여줘야죠. 프로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하여튼 방향성은 좋았고 저는 경기력 자체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대전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압도하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 반반을 먼저 2골 실점하고도 쫓아가면서 반반으로 경기를 끌어가는 거는 확실히 좀 서울이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쉽진 않거든요. 2골 먼저 진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이 역습을 잘하는 팀이잖아요. 지금 역습을 잘하는 팀인데 그거를 제어를 잘하면서 결국에 2골을 쫓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서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그 광주 인천전 때 보셨죠? 예. 한 골, 2골 이렇게 먹어가지고 급해지면은 라인 올리고 막 덤비다 보면 3골, 4골 먹고 5골 먹고 하는 게 축구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 서울이 2골 먼저 실점했지만 2골을 차근차근 쫓아갔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을 갖춰가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디테일을 갖추겠냐는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나상호 선수의 원더골도 너무 기가 막혔고 하여튼 그 일루첸코 득점도 좋았는데 기성 선수 킥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하여튼 마지막 순간에는 그 대전이 조금 더 그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보다는 대전이 좀 더 활발했던 것 같고 그 김인균이라던가 들어왔던 마사라던가 후반전에 들어왔던 선수들이 굉장히 그 서울 선수들을 잘 괴롭혀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대전 이민석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이 뒤쪽에다가 자꾸 그 티아고를 중심으로 여기다 때려놓고 출발시켜가지고 여기서 경합시키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수비들로서는 이걸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건 역습이니까. 근데 이제 그 공격하는 사람, 역습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앞에 3명 정도가 열심히 뛰어 들어가고 여기 한두 명만 도와주면 여기는 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6명 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역습하는 팀의 장점이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서울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서울 팬들께서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주도하는 축구하다 쳐맞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또 서울이 그렇게 역습만 노리는 축구를 하는 걸 보고 싶으시냐라고 전 또 묻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축구를 보고 싶으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천 FC가 지금 1부 리그에 올라왔다. 근데 공격 축구 한다 그런다. 그럼 저는 미쳤다 그럽니다. 저는. 아니, 선수 구성이 그렇게 안 되는데 왜 본인들 분수도 모르고 덤벼드냐.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서울은 그 정도 팀이 아니잖아요. 멤버들도 좋고 좋은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팀들은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또 팀이 강해지는 거다. 하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결과를 제가 긍정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조금 응원해주고 싶은 팀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뷰를 해봤는데 30분 다 됐는데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충분히 긁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라 가지고 리뷰를 드려봤고요. 다음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장에 있어 보니까 역시 경기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이
즐거움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캐리 경기장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팬들이 있으시면은 주변에 친구들 있으시면은 팬분들께서 많이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니까 와 진짜 옆에 보면은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은 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제 유튜브를 찾아보실 것 같지 않으신 분들, 되게 이렇게 가볍게 오늘 한번 축구나 보러 가볼까 한 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축구는 같이 봐야 즐겁고 같이 환호할 때 재밌고 그 골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재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보시고 축구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저 선수는 누구야? 그다음에 우리 팀은 축구를 어떻게 해? 저 상대 팀은 어떤 팀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장을 많이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하루였습니다. 가볼까요? 가보고요. 다음 주나 뭐 한번 시간 될 때 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